그렇지? 이거에 이제 그 친구 다 나오고 내가 좀 설명할 문제입니다. 만들신. 어? 아니에요. 자, 저번 도형에 참고로 뒤에 108, 109번은 도형이 바뀌었어요. 그림이. 도형이랑 서로 바뀌었어. 자, 이 방법을 107번부터는 한번 적극적으로 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에 22.5도를 준다는 것은 45도, 왜냐하면 45도이기 때문에 AD'은 Y는 X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바라는 방향은 DD'의 수직이등 문선, DD'의 수직이등 문선이 A2가 되니 2의 좌표를 구해봐라. 이게 원하는 방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자, 얘를 y는 mx라고 했을 때 얘의 기울기가 1이다라는 것은 1-m제곱분의 2m은 1 이걸 해주면 m 값이 나와요. 즉 m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m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중에 플러스 루트 2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2의 좌표는요 4가 4루트 2 마이너스 4 그러면서 여기 길이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C2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C2의 길이는 얘를 4에서 빼준 8 마이너스 4루트 2가 될 거고 넓이는 16 마이너스 8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의 의도는 이러하나 저거를 좀 여기저기에다 섞어 쓰면은 좀 편하다. 이게 좀 헷갈리잖아. 이게 도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위에 문제 읽으면서 밑에 걸 봐야 돼. 밑에를 읽으면서 위에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제가 저 얘기를 한 5번 가량은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규 수업 같이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 진짜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108번이나 109번 같은 문제는 문제 딱 읽어보면은 108번 같은 경우에도 D에서 M2 직선 M2까지의 거리잖아요. 108번이 D에서 M2까지의 거리니까 처음 D의 좌표는 0,8이고 그 다음에 직선
M2의 방정식은 바로 y는 자 mn의 기울기가 3분의 2예요. n의 기울기가 3분의 2면 저거 바로 사용하면 1-9분의 4분의 3분의 4 이렇게 해서 위아래에다 9 곱해주면 5분의 12 나온단 말이야. 그걸 바탕으로 y는 5분의 12 x-6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고, 마찬가지로 109번 또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위에 그림을 보시면 PQ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PR의 기울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식상하죠. 2분의 1은 3분의 4다. 따라서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y는 3분의 4 x-4 그러면 PR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1대2가 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0,4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되겠다. 소소하죠? 또 숫자만 바뀌는 거니까 따라 한번 해도 되겠다.
자, 됐죠? 그럼 최단거리 문제. 최단거리 문제 111, 112, 113. 자, 111번처럼 이러한 부채꼴에서 노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45도 아니면 60도 이 두 가지 유형으로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각 하더라도 뭐 어쨌든 2배 했을 때 특수각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C를 Y는 X, 얘가 Y는 X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칭동시킨 C1. 자, 그 다음에 이번엔 X축에다 대칭시킨 C2. 자, 이렇게 해주면은 세 선분이 뭔가 일직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가 될 테니까 이 상태. 그러면 여기가 2배가 되면서 직각이 되겠죠. 이 C1, C2의 길이가 이 문제 원하는 정답이기 때문에 자, 반지름이 3이면 3 루트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112번 전형적으로 두 점 고정된 상태에서 두 점이 움직이는 그런 문제. 그 고정된 점을 대칭시켜야 됩니다. 움직이는 점을 대칭시키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점을 P가 움직이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A1. 자, 그 다음에 고정된 점을 Q가 움직이는 Y축에 대칭시켜서 B1. 이러고 나서 그 둘을 일직선으로 이어주면 이때의 Q 그리고 이때의 P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자, 기울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y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3을 곱해서 4x 이렇게 되니까 점 P의 좌표는 y에다 0을 대입한 2분의 7, 0이 될 거고 점 Q의 좌표는 x에다 0을 대입한 0, 3분의 14 도와주겠다. 그리고 최소값은 뭐 10이 되겠지. 자, 113번은 이제 요게 일정하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세요. 요만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주고 나면 문제에서 원하는 AC 더하기 1 더하기 C'B란 말이야. 이게 A 프라임, C 프라임으로 바뀌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 1은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더하기 이게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 둘을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이 점이 최소가 되는 C 프라임이 될 거고요. 이때 A 프라임, C 프라임의 길이 구하는 문제니까 요거의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얘는 2,0이 돼서 정답은 2루트 2가 되겠다.
그러면 되죠. 좀 먹고 야, 왜 이제 먹어? 밥 먹고 1시간 밥을 언제 먹었는데? 1시간 전. 1시간 전에 우리 수업하고 있었는데? 응? 1시간 전에 괜히 수업 중에 한 번 또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 도대체 쉬는 시간은 왜 있나. 이거는 수치화할 필요가 있어. 학생들 수업 시간에 나가는 횟수. 자, 114번에 선분이 4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자, 먼저 Q가 움직이는 Y는 X에 대해서 P를 대칭 이동시킨 2,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가 움직이고 있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P2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 내변의 길이가 이제 P1Q, QR, RS, SP2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당연히 이렇게 일직선일 때가 최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한 차례 P1R 더하기 P2R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는 다시 두 점 중에 하나를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키는데, 자, P2를 여기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서 P3를 찾자. 자, 4,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y는 x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랑 교점이라 함은 얘는 9,3이 될 거고요. 9,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는 14,8이 되겠죠. 이렇게 P3를 찾아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P1, P3. P1, P3 12, 4니까 예정된 수준이죠. 이제 이런 최단거리 문제는 식상하지. 그래서 맨날 이제 원하고 콜라보를 하는 거잖아. 원위에서 움직이는 원의 통째로 이동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면 될 겁니다.
넘기시면 115나 116번도 모두 동일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 요거죠. 자, 도형의 이동 하면은 항상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요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그런 경우까지 있을 텐데, 이때 여러분들 위에 혹은 아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스텝 1으로 가져간 다음에 얘로 이동을 시킬 텐데, 자, 여기에서 이걸로 가는 거는 우리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건데, 자, 학생들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헷갈려 한다 이거지. 위에 거를 y는 x에다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얘가 되는 건지 얘가 되는 건지 가끔씩 헷갈려 하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해는 돼. 첫 번째 거는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써준 거고요. 두 번째 거는 x 자리에 있던 걸 y 자리에, 그리고 y 자리에 있던 걸 x 자리에 옮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 자리라는 건 없어요. 자리라는 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써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이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거고, 마찬가지예요. 대칭을 먼저 시켜주면 이와 같이 될 텐데, 이거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x 대신에 x-3을 썼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y 대신에 y-1을 썼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근데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크게 어렵게 뭐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거기 117, 118, 119번 이렇게 있는데, 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림 주고 다음 그림 중에서 찾아라 하는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게 10번, 11번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나 세 번째 페이지 정도에 나오거든. 그랬을 때 무난하게 실수 없이 풀고 넘어가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꼼수 쓴다고 막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는 더 독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올바른 방법으로 대칭과 평행 이동 적당히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괜히 꼼수를 쓸 이유가 없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117번의 리얼 같은 거 하나만 예를 들면,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가 조금 못한다 싶으면 이거에서 차례대로 가세요. 차례대로 f, y, 자,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자, 그런 다음에 f, y는 마이너스 x, 0.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신에 x라는 이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기 때문에 얘는 y축 대칭.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x라는 문자에 x-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요거거든. 요게 이제 정상적인 루틴이에요. 여러분들 3번 해서 답 맞추면 돼. 여기서 조금 줄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능숙해져서 조금 줄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거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로 가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건 x가 1-x가 됐기 때문에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 정도. 그래서 요 두 단계가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서둘러서 문제를 풀려고 안 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유형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 교재는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아까 수업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는 공고사 문제 이렇게 준비해 놓을 거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모든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그래서 자기는 수학이 먼저다 10시, 1시, 2시, 5시 모두 참여하셔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자기는 할 게 너무 많다 다른 과목 하세요 제발 알아서 해 알아서. 여러분들 수학을 평소에 많이 하는 이유는 시험 기간에 다른 과목을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진짜 아직도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나는 시험 공부를 2주 이상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보통 2주 하잖아. 네? 2주. 어떻게 이주하면 2주하면 아이 한 달. 아이 진짜 영화 빡치였었어. 과학 너무 과학을 일주일한테 영화가 그렇지. 그래서 시험 기간에 보면은 우리가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시험 범위가 1, 2학년 때는 우리 실력 정석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는 학교 교과서가 그냥 정석이었어요. 네, 실력 정석으로 딱 한 20단원 정도 됐어요. 그거는 2주 2주 만에 하시다. 20단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그 연습 문제에서 변형되는 걸 학생들이 이제 빨리 캐치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서 다 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연습 문제 다 풀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보통 애들이 보면 그 연습 문제 푸는 데만 2주 걸려요. 다른 친구들 보면. 근데 평소에 수학을 정말 잘 해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날 잡아가지고 연습 문제 왜냐하면 내가 하면서 틀린 것들 체크해 놓은 게 있잖아. 체크해 놓은 거 다시 푸는 거죠. 그럼 반응마다 이게 몇 개나 되겠어. 그러면서 다시 안 풀린 거 이렇게 한 번 더 체크. 그럼 이건 시험 전날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지. 딱 그러면 심플하잖아. 그럼 거기서 번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해놓는 거고 가끔 내가 뭐 아직 시험도 한참 남았는데 왜 이러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면 자꾸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해놔야 시험 기간에 딴 과목 하지. 동현 알겠어? 왜 거기가 있어? 아유. 자, 아까 한 장 이렇게 드린 거는 원래 오늘 양천 왜? 또 없는 친구 있나? 다 있어?
야 10초 나가기 멈춰. 아니 지만 못하면 되지 왜 친구까지 못하게. 아니 남준이 못해. 남준이 야 남준이가 왜 못해? 어? 남준이가 왜 못해? 승리죠. 윤호에 비해서 못해.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양천고 기출문제인데 1번 문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이 1번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 이거야.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다시 갔다가 다시 1번 문제로 돌아올 겁니다. 일단 소편에 이거 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가나 조건 두 교점을 지나며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쵸? 그래서 K 값에 따른 원방 예준아 맞지?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 아 뭔가 시작부터 엄청 복잡해 보이죠? 엄청 복잡해 보여. 이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K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원방. 자 그럼 정리해보죠. K 플러스 1 X제곱 K 플러스 1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y y 그러면 이제 남는 상수항이 m제곱 36 마이너스 n제곱 6 이렇게 그거 y제곱 그 k 안에 있는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아 마이너스 4y 그치 4y 마이너스 2k 이렇게 그치?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보세요. 정리하지 말고 이건 그냥 나만 할 거야. 그냥 들어. 야, 이거는 아 빡세구나 를 느끼기만 해. 자 K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mx Y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6Y 이렇게.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했을 때 자 이쪽에 K 플러스 1분의 M의 제곱도 들어가고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6의 제곱도 들어가고 K 플러스 1분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X축에 접하는 원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B제곱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의 제곱이 얘와 같다. 어머 여기 있네? 그럼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0이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m의 제곱 k 플러스 1분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6은 0.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주면 m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6. 자, 이건 뭐에 대한 방정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끄덕이시 말고 K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K에 대한 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몇 개? 한 개. Only one. 선생님, 네? K 플러스 A 제곱이 있어요. 아, sorry. 여러분들 눈빛이 그래서 그랬군요. 자,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때? 당연히 K 값은 하나인 거 아닌가? 이걸 만족하는?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하나이기 위해서 뭐 K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여러분들 뭐 어떤 조건을 사용하면 돼? 감이 와? 얘만 0이 아니면 되겠나? 응?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m은 m이 마이너스 8이고 n이 10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여기에다 대입했더니 이게 뭐가 나와? 0이 나오고 이거는 0이 아닌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 mn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어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뭐 잘못된 거 있어? 없잖아. 그쵸? 그래서 필기하지 말라 그런 거야.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본고사 문제. 자, 그럼 2번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시면, 자, 2번 보시면 0,1과 4,k 이번에도 두 점을 주죠. 0,1과 4,k 여기 어딘가 있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 단 한 개만 있도록, 자, 원의 중심을 a, 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축에 접하려면 요 세 개가 모두 같아야 될 거예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b 제곱.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a 마이너스 4의 제곱 이 b 마이너스 k의 제곱은 b 제곱. 자, 얘네들은 모두 다 b 제곱이 사라지면서 b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b제곱 b제곱 날아가면서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2bk 플러스 k제곱은 0 이렇게. b를 소구하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2b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얘를 A에 관한 방정식으로 볼 겁니다. A에 관한 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한 개 있기 위한 K 값을 찾을 거야. 1-K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는데, 언제나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는 K가 1인 경우와
k가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될 거고요. 자, k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이 되면서 a 값 딱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k가 1이 아니라면 당연히 판별식을 써야 될 거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정리해주면 k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k 플러스 17k는 0이 됩니다. 그럼 얘를 k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면서 얘는 만족하는 실수가 없으므로 k는 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k 값은 0과 1 두 개입니다. 그럼 이게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건 지금부터 쓰는 이 빨간 줄 두 줄인데,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이은 선분이 x축과 평행, 즉 그림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x축이 있는데 두 점이 이렇게 평행하게 있어.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왜? 이게 현이잖아. 현이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수직이 될 텐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이 점이 몇 개 있겠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이 x축 위 있으면 또 한 개의 원밖에 못 그립니다.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이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한다라는 건 이게 접점이라는 거잖아. 이게 접점이라는 건 원을 이렇게밖에 못 그리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이외의 경우는 항상 원을 두 개 그릴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k하고 0하고 k가 0일 때랑 1일 때는 이게 x축 위에 있을 때 얘가 평행할 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뭐 점이 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원을 하나 그릴 수 있고 이쪽으로 원을 또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원이 이렇게 있어. C1이. 그 다음에 m,6은 이쯤에 있을 거야.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그랬는데 1번 케이스는 생길 수가 없어. 왜? m이 0보다 작다라고 그랬거든. m이 0이어야지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이렇게 평행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m이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버리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뭐냐면 두 교점 중에 한 점이 x축 위에 있다. 즉 얘가 한 교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m,6인데 이 거리가 n이다. 즉 m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n제곱이다. 한쪽으로 넘겨서 부정방정식 풀어주면 n-m n 플러스 m이 36인데 1학기 때 많이 한 얘기예요. 이 꼴이 됐을 때 홀짝성이 같기 때문에 둘 다 짝수일 때 nm이 나온다. 정수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커요. m이 음수라서. 그럼 얘는 이게 18, 이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nm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0이고 n은 8. 반대.
20 제곱 마이너스 8. 자,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어느 두 점을 지나는 여기서 x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다. 딱 요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보다 이런 걸 이렇게 또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까 제가 1번 우리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한번 풀이를 시작을 해봤죠. 그것처럼 모르면 아예 뭔가 안 돼. 근데 이렇게 알면 바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모르면 어떻게 보면은 찍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아까처럼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풀이가 엄청 길게 됐는데도 뭔가 결과값이 안 나오죠. 더 짜증나지.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객관식 맨 마지막 그 한 2문제 정도. 나는 개 열심히 풀어가지고 틀렸는데 옆에 놈은 찍어서 맞았다 그러면 아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또 없잖아. 그럴 수 있는 문제라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15번인가? 그쯤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할 거고 시험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100점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금옥. 응? 에어컨 켜주세요. 너무 추워요. 바람을 조금 약하게 해보자.